사실 지금 같은 지루한 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는 뭐 옛날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지루해요. 지금 떠나갈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나갔어요. 다소 좀 둔해졌습니다. 바로 뭔가 이게 답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가. 사람이라는 게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코인 투자는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투자하는 투자 성향, 전략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이 정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도 성향을 좀 그냥 큰 틀에서 좀 나눠보자면 제 생각은 어떻냐면 그냥 장기 투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단기 중에서도 초단기 뭐 이런 것들 뭐 나뉠 거 아니에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나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장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그냥 휩쓸리는 감정 투자? 약간 이런 거? 끝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 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이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좀 동의를 한 상황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본다면 3번은 이제 가격 오르니까 뉴스 듣고 끝물 뉴스 듣고 끝에 들어오고 아니면 그냥 오늘 오르고 내리고에 그냥 기분 좋았다 나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코인 자체를 모르고 일단 시작을 했다 보니까 비트코인조차도 반감기 사이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도 꽤 많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다수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에서는 3번 비율이 적겠지만은 실질 크립토 투자하는 전체 비율을 놓고 봤을 때 3번 케이스가 좀 많아요. 예, 그래서 1번, 2번에 계신 분들이 승률이 그나마 높은 거죠. 3번 대비해서. 그렇다고 1번, 2번이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돈을 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암호화폐 돈 벌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게 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운데, 그냥 들어오면 쉬운데, 좀 있다 보면 더 어려운 게 암호화폐잖아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고, 특히 비트코인만 하는 게 아니니까, 비트코인 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가다 보면 점점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때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알트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코인이고 뭐가 나쁜 코인인지, 뭐가 수익률이 좋고 뭐가 수익률이 안 좋은 코인인지가 지금 티가 안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대부분은 사실 가격으로 판단을 하고 가격 움직임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가격이 움직이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심이 가서 그런 다음에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순서는 사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뭐 이게 좋다 이런 걸 떠나서요.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심지어 비트코인도 크게 봐서 비트코인도 관심 있게 들어온 건 가격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오르니까 메리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움직임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뭐 프로젝트도 보면 가격을 갑자기 막 뜬금없이 올려서 사람들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 또 홀딩을 하게끔 만드는, 사게끔 매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을 또 많이 쓰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어렵죠. 사실 이런 움직임이라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확신이 안 서잖아요. 왜냐면 자꾸 흐르잖아요. 지금 비트가 착 치고 올라가지고 강세장을 이끌면서 밑에서 탄탄하게 받치고 알트코인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처지잖아요. 마켓이. 처지니까 이게 안 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사실 알트코인은 보기가 힘들고, 특히 또 되게 웃긴 게 지금 한때 신규 코인이 답이다, 신규가 답이다 해가지고 신규의 가지의 가지, 그러니까 가지의 가지까지 끝단까지 치고 간 거예요. 이게 큰 줄기가 뭐 메이저라고 한다면 가지, 일반 신규, 또 신규에 신규 해가지고 저기 이제 끄트머리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지금 크게 물린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얘가 안 올라요. 얘가 올라줘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막 이게 자금이 뺑뺑뺑 돌아줘야 되는데 지금 저기 반감기 이후부터 뭔가 막혔어요 지금.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격이 갑자기 확 뛰었다면은 뭔가 눈에 띄고 막 카톡방 돌아다니고 텔방 막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누군가 지금 알고 이렇게 질문이 막 쏟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알트가 지금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도 보면 막 그럴듯하게 막 편집해가지고 뭐 블랙란 레리핑크 관련 없는데도 사진 해가지고 코인 추천들 많이 하잖아요. 해외 그 애들도. 근데 거기에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이런 것도 좀 적은 상황이 지금 그만큼 마켓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벤자민 코인이 만든 건데 그 크립토 유튜버들 상위 랭킹 유튜버들 조회수랑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비교한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봐도 좀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지금 갈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옛날에부터 얘기했던 게 상승장으로 가면 갈수록 하락론자가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대한 컨텐츠를 몇 번 했었어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하락론자가 많아져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뭐 자칭 차티스트들, 막 분석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타점, 픽 이런 것들 엄청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왔을 땐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처음에 이거 한다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면서 내가 하던 게 잘못됐구나. 결국엔 차트의 움직임이 정답이구나. 차트가 먼저 돼서 차트 맹신론으로 좀 많이 쏠리더라고요. 지난 사이클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때 이 구간 지금 우리가 지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냥 다 까놓고 얘기하면은 이건 비밀도 없어요. 비밀도 없는 게 여기서 지루하게 하고 올라간다. 지루하게 이 박스권이 지루하게 하고 올라간다. 아니다. 이거 깨고 내려온 다음에 52K. 하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라인이잖아요. 그다음 뭐 몇 K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딱 그러기 좋은 것 같아요. 이때 그랬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대부분 생각하는 건 다 필요 없고 차트가 먼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먼저고 전반적 스토리,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차트가 뒤에 2순위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부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조차도 모르는 사람? 글쎄 모르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걸 망각한 채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아예 몰라요. 그냥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빠지냐면 처음에는 장기적인 어떤 사이클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가 점점 어디로 가냐면 단기로 가요. 단기로 초점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단기로 간다는 거죠. 이건 시장 사이클상 맞빠질 때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 지금이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저는 별로 제가 원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또 방법이라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방법대로 확신이 선 대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지금은 막 단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꾸 단기의 늪에 빠지다 보면은 그냥 차트 맹신론자가 되면서 그냥 중간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냥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루에 몇 개는 아니에요. 뭐 자주 올리지도 않잖아요. 굵직굵직한 걸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돈풀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거시적 경제 측면과 함께 또 비트코인 단독으로서 봤을 때 지금 이번 장의 가장 핵심은 블랙록이잖아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견인하고 리얼 월드 에셋도 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다 해먹는 시장인데 그럼 블랙록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전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텔레그램에 기사를 올려드렸다시피 블랙록이 지금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 블랙록의 담당자가 이야기하길 향후 수개월 내에 그렇게 교육을 받은 기관에서 블랙록의 ETF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뭐 블랙록 그 세력 그 말 어떻게 믿어? 우리 개미들한테 뭐 물량 떠넘기려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맞춰 나가는 거죠. 또 비트코인 고유의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리고 비트코인 전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위로 올랐던 그 비트코인 고유의 성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현재의 사이클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파악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너무 단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더 좀 빠졌다 올라간다 했을 때 이 구간을 전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비트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더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원하는 거는 이대로만 가달라 이건데 사실 이대로만 가도 알트코인 또 빠져요. 비트코인은 더 올라줘야지 알트코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데 아무튼 지금은 좀 지루한 구간이다. 근데 이 구간을 저는 버티고 안 버티고 해서 향후 몇 개월 뒤에 차이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과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지루한 구간이 계속 존재해 왔었고 그렇게 지루한 구간이 존재해 왔었을 동안에 시즌 종료 또는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시장에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이즈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자칭 전문가들 뭐 몇 K 간다 정확한 타점 픽
이런 거를 자기가 다 맞췄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버 됐든 아니면 댓글을 쓰는 사람 됐든 간에 그것이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사라졌던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때도 봤고요. 이전에 바다권 때도 정말 무수히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과연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답은 그건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먼저가 아니라 차트가 1순위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먼저 1순위가 돼야지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확률상 높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단기에 초점이 가고 단기의 방향성이 너무 매이다 보면은 정작 내가 장기 투자 입장에서 이 시장에 왔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거나 단기 투자로 가 있고 그리고 단기 투자로 가놓고 몇 번 이게 미끄러지다 보면 시드가 깎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 발생하면서 시드가 깎여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서 또 멘탈이 또 더블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뭐 이유를 지금 뭐 갖다 붙이는데 내리는 이유를 어제 이유, 오늘의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이라도 어느 정도의 그 지루함, 기간 조정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라도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래야지 더 멀리 도약하기 때문에 이제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간단합니다. 지금 반감기 전후에 흔들기 구간 왔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감기 땡하면 뭔가 막 대단한 걸 보여줄 것 같이 기대들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그래왔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반감기 이전부터 작년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걸 알면서도 내심 또 기대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또 반감기 되고 나서 또 지루하니까 사실 이게 막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이전의 패턴, 이전의 사이클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것이 없다. 굳이 다른 걸 찾자면 전 최고점에 빨리 도달했다는 거, ETF로 인한 영향으로 그거 외에는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 최고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전 최고점에 도달하고 21년 최고점이요. 도달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여태까지. 초록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거기서 멈춘 사례는 없습니다. 전 최고점을 딛고 멈춘 사례가 없고 더 갔죠. 마침 또 이번에 초록색 동그라미는 비트코인 반감일 때잖아요. 비트코인 반감 이후의 상승은 매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또 그런 말이 또 휘둘리다 보면 많이 이게 또 꼬이고 생각이 꼬이면서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비트코인 반감기 일어날 때마다 매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상승? 그거 이번에 그렇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건 모르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러면서 또 거기에 푹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시장 이런 형식으로 작동을 해왔던 것인데 그거를 아예 그냥 걷어차고 그냥 그 근본을 걷어차버리고 부정을 하게 된다면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먼저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을 특히 반감기 제일 중요한데 이걸 걷어차버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누군가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런 걸 이제 걷어찬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 뭘 믿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또 단기로 가고 차트 맹신론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사이클적 측면을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린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기준을 잡고 싶어 하는데 그 기준을 굳이 잡는다면 이제 뭘 붙들어 매겠습니까? 이제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 근데 이거 하다가 많이 깨졌던 사람들 무수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정답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지지하고 어디에서 뭘 해준다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매번 그것이 틀렸던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고 비트코인은 매번 그게 틀렸었습니다. 뭐 이때 가서 손절하세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손절을 했는데 튕겨져 올라갔던 것이 이런 패턴이 비트코인이 있어서 무수히 많은 패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뒤져나왔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왔고 사라졌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이런 4년 사이클을 보는 큰 흐름을 그냥 놓치게끔 만든다면 결국 근시안적으로 가게 되고 차트 맹신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몇 번 미끄러지다 보면 시장에서 그냥 도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 포인트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왜냐하면 바로 안 오르잖아요. 반감기 됐는데 바로 안 오르니까 이제 그렇단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빠지다 보면 여기서 또 사람들이 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것이 미래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사이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반감기 일어나고 나서 더 떨어진다 이야기 지난 사이클에 정말 많았었습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빈 맞고 반감기 일어나졌거든요. 얼마나 지루했었습니까?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더 내려갈까봐 공포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다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렸던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이 처음에 기준을 삼아놨던 것들을 그걸 갑자기 걷어차면서 흔든다. 그러기에는 지금 그러면 좀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고 제가 지금 봤을 때 여러분 지금 딱 봐도 느낌이 안 오십니까? 초록색 원은 바닥과 꼭지를 이었을 때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대충 봐도요. 그럼 지금 절반 정도 달려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 절반까지 왔는데 남은 절반 갑자기 뭔가를 바꿔요? 그러기에는 좀 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한번 딱 그렇게 사이클적인 걸 접근을 하고 그렇게 가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왔으면은 그거들 끝까지 이번 사이클 밀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조정을 봤을 때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바로 수직 상승했다면 비트코인은 더 크게 오르지 못한 채 이번 사이클을 종료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레이어 5, 6, 7 지금 보이시는데 여기 이게 5고 이게 6이고 이게 7이에요. 이게 지금 선 3개 보이시죠? 근데 여기 이 선, 여기 있는 선에 뚫지 못하고 이번에 그냥 쳐맞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줄에 맞고 떨어져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그냥 뚫고 올라갔다면 그냥 바로 이번 사이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 하고 후다닥 그냥 끝났겠죠. 근데 오히려 이번이 조정으로 인해서 이게 더 이렇게 연장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더 연장되면 그러니까 X축이 더 늘어지면서 더 높게 즉 사이클 탑 이런 가격이 더 높게 갈 수 있는 확률. 그럼 이번에 뭐 얼마 간다 소리들이 많은데 전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살펴본 입장인데 방금 아까 뭐 또 소식 보셨겠지만 크립토컨트의 주경 대표가 이야기하길 이번 사이클의 탑은 26만 5천 달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플랜 B도 한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목표 가격 대비해서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보통 그 아래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서 이제 이거 슬슬 참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